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0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잡다라는 의미의 포자가 되겠습니다. 잡다라는 의미의 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라는 의미의 포자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다 라는 뜻과 함께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포획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잡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면 포획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적병을 잡거나 또는 야생 동물 등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잡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야생 동물 뿐만이 아니고 방치된 동물이라든지 또는 뛰쳐나간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체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쫓아가서 잡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포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의 낌새를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식자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포식은 배불리 먹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를 움켜 잡아먹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기 때문에 사슬, 먹이 사슬에서 그 상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범인을 체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그냥 체포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고, 납포는 주로 이제 그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류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적병을 잡아 들여서 수감하는 일, 여기서 수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포로는 수용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쓰게 되겠죠. 하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잡이라는 뜻으로 포경선하면 고래잡이 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 포경은 국제적인 그 희소 생물, 특히 동물의 보존을 위해서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포경에 대해서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계속 고래잡이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포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물질들을 수거하는 일을 원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잡아들이는 포획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미세한 그 물질들을 그 포집하는 것 중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 공해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잡아내는 것도 포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박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올가매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잡다라는 의미의 포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놓아주다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검다라는 의미의 현자가 되겠는데요. 이 현자는 의위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검다라는 이 현자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검은색을 현이라는 말로 주로 안 쓰고 이제 흑이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던 용어고,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게 검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정면에 있다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검다라는 의미의 현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도 현씨가 있습니다. 성씨 중에 그 현씨가 바로 이 검을 현자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하면 건물에서 그 건물의 그 출입을 위해서 별도로 낸 정문을 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가정집이라든지 또는 룸이 그 설치되어 있는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룸에 설치되어 있는 정문을 우리가 통상 현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해탄이라고 하면 대한해협의 그 남쪽 지역 대를 얘기하고요. 현무암이라고 하면 이제 그 화산석의 일종으로 그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현무암은 화산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감남석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섞이면서 대단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축용 석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무라고 하면 그 한반도의 고대 전설 중에서 북방을 지키는 동물, 신적인 동물이죠. 을 얘기하고 있고요. 통상 이제 동쪽을 지키는 청룡, 서쪽을 지키는 백호, 남쪽을 지키는 주작은 공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을 지키는 현무는 그 뱀이나 도마뱀 비슷한 그런 종류죠. 있습니다. 현미라고 하는 것은 벼에서 완격, 그러니까 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쌀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전미, 그러니까 여기서 전미라고 하는 건 100% 미를 뜻하는 거죠. 을 얘기하는 거고요. 색깔이 진한 황색이기 때문에 이제 거물현자의 현미라는 이름을 붙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손이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4대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이제 현손이 되는 거죠. 통상 고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 때는 현조라는 말 잘 안 씁니다. 현조라고 해도 통하긴 하는데 할아버지는 주로 고조라는 말을 쓰고요. 그 손자는 주로 고손보다는 현손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말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손이든 현손이든 또는 고조든 현조든. 현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기가 막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란 뜻인데요. 조선시대 그 학문을
기초 입문서가 천자문이죠. 천자문의 첫 네 글자가 바로 천지현황으로 시작되는 바로 이 현황입니다. 천지현황이라는 뜻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라는 뜻이죠. 기가 막힙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늘이 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검다라는 의미의 현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희다라는 의미의 백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준거 또는 증거 이런 그 단어에 주로 쓰이고 있는 거자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뜻하는 거지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했다는 방증을 얘기하는 거고, 의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된 이유 또는 존재하는 사유에 대한 그 근거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준거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이제 본거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점과 본거지는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본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일 또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곳을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본거지가 되는 지역을 거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점과 본거지는 사실상 유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또는 주장을 펼칠 때 그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점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거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특정한 영역들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 할거하다라고 하면 나누어서 무언가를 갖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주 왕성하게 판을 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존재한다 라는 의미의 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홀로 설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독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글 단어에 끼치는 한자의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